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의 고대 왕국인 페르시아는 어떻게 탄생했고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키루스 대왕이라는 큰 인물이 있었고 오늘날까지 그의 리더십은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페르시아 제국의 탄생 배경과 키루스 2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대 문명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당시 가장 발전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둘러싸고 아카드, 바빌로니아, 히타이트를 비롯한 수많은 왕국들의 패권 전쟁이 수천 년간 계속되었는데요. 타민족을 정복한 왕국들의 땅을 뺏고 서로 죽이거나 노예로 만드는 전쟁은 일상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아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집트까지 세력을 확대하며 오리엔탈 문명을 통일하는 초강대국 아시리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아시리아는 아주 잔인하게 식민지 백성들을 지배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결과 식민지 백성들의 저항으로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아시리아는 기원전 600년경에 멸망합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한 이후 이곳에는 크게 4개의 왕국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첫 번째 왕국은 신바빌로니아로 고대 바빌로니아의 후예로서 강력한 군사력과 공중정원 등의 뛰어난 문화를 자랑하는 강국입니다. 다음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리디아는 에게해를 중심으로 그리스 세계와의 중개무역 등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부유한 나라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 마지막으로 이란 고원의 강자 메디아가 있었습니다. 이후 4개의 강대국들을 다시 재통일시키고 오리엔탈 문명의 세계 최초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왕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 키루스 2세였습니다. 키루스 2세는 샤한샤, 이른바 왕 중의 왕의 의미로 최초로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인물이며 기원전 590년경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의 딸인 만다네와 메디아의 속국인 안샨의 왕 캄비세스 1세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키루스 2세의 출생에 관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어느 날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는 딸 만다네의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다네가 소변을 보았는데 그 소변이 아시아를 뒤덮은 꿈이었죠. 권력욕이 강한 아스티아게스는 딸의 꿈 얘기를 듣고 훗날 외손자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만다네를 메디아의 작은 속국의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시집간 딸 만다네는 이번엔 퇴몽을 꾸게 되는데요. 만다네의 다리 사이에서 포도나무가 점점 자라 거대한 아시아를 뒤덮은 꿈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아스티아게스는 급히 사제를 불러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사제는 왕이시여, 이 꿈은 공주께서 낳은 아들이 장차 메디아의 왕을 몰아내고 전 아시아를 다스리게 될 꿈이옵니다. 라고 해석을 하죠. 아스티아게스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위협을 느낀 아스티아게스는 만다네의 출산이 다가오자 가장 신이 많은 부하 하르파고스에게 외손자가 태어나면 살해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르파고스는 어린아이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외손자를 죽였다는 거짓 보고를 하게 되죠. 이로 인해 키루스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유지하게 된 셈이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아스티아게스 왕은 하르파고스가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고 키루스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르파고스의 어린 아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된 하르파고스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언젠가 복수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한편 키루스는 아버지로부터 리더는 정의롭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바르게 성장했는데요. 성년이 되어 왕위를 계승한 키루스는 전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가난한 백성들을 보며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세상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시켜서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며 메디아로부터 독립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메디아는 신바빌로니아가 국내적인 일로 혼란스러워지자 신바빌로니아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메디아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신바빌로니아 왕은 키루스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되죠.
키루스 역시 메디아로부터의 독립을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아주 흔쾌히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고 메디아에 대항하게 됩니다. 키루스의 반란 소식을 들은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는 뭐라고? 감히 키루스가 신바빌로니아와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냐? 당장 키루스를 왕궁으로 불려들여라. 내가 직접 키루스에게 확인해야겠다. 라고 명령하지만 키루스는 외할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계속 메디아를 공격합니다. 아스티아게스는 키루스가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을 하고 급히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있는 하르파고스를 총사령관에 임명하여 키루스를 공격하게 합니다. 총사령관에 임명된 하르파고스는 죽임을 당한 아들을 떠올리며 오랜 세월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아들아, 너의 원수를 갚을 날이 왔구나. 라고 하며 키루스를 공격하기는커녕 키루스와 손을 잡게 되고 메디아를 공격하는 대반전이 일어났죠. 하르파고스의 배반이 결정타가 되어 키루스는 큰 전력차를 뒤집고 메디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아스티아게스 왕은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외손자인 키루스의 배려로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냈다고 하는 설이 있는 반면에 끔찍한 참수형을 당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550년경에 메디아를 정복하고 키루스는 나라의 이름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로 바꾸고 군대를 개편하여 그 유명한 불사의 부대 임모타를 선두로 세력을 크게 확대해 나갑니다. 메디아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다는 소식은 주변 왕국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는데요. 특히 메디아와 우호 관계였던 소아시아의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는 당황해합니다. 메디아의 왕비가 리디아 출신이기도 했지만 리디아의 세력을 더 확대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죠. 키루스의 반란을 구실로 크로이소스 왕은 페르시아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페르시아의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반격은 상당히 빨랐습니다. 키루스는 명장 하르파고스와 함께 리디아와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낙타 부대와 불사 부대 임무타를 앞세워 리비아의 기병 부대를 고정 끝에 이길 수 있었고 기원전 546년경 리디아를 멸망시켜버립니다. 메디아와 리디아를 정복하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남은 건 신바빌로니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키루스는 신바빌로니아 나보디두스 왕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많다는 정보를 얻게 됐는데요. 당시 바빌로니아는 마르둑이란 신을 고대로부터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나보니두스 왕이 달의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자 백성들의 반발이 갈수록 강해졌던 것입니다. 키루스는 나보니두스의 폭정으로부터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하고 명령하며 바빌로니아로 진격합니다.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명분은 나보디두스 왕에게 등을 돌린 백성들에게는 크게 호응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저항 없이 수도인 바빌론까지 함락시키면서 신바빌로니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지요. 이로써 오리엔탈 문명을 재통일한 키루스는 나는 수메르와 아카드, 바빌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다 라고 전 세계의 페르시아 제국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키루스 대왕은 특히 신바빌로니아의 자폐와 고생하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종교의 자유와 문화를 존중해서 그들이 다시 유대인의 신성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고 그 일을 도와주었죠. 성경에는 키루스 대왕이 고레스 왕으로 등장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칭송받은 인물은 고레스 왕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후문이 남을 정도로 유명하죠. 그의 관용 정책은 인권을 존중하고 평온함을 가져다 주어서 정복당한 식민지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는데요. 강압이 아닌 자발적으로 복종을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기나긴 전쟁으로 고통받아왔던 백성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통일되면서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키루스 대왕의 남은 목표는 이제 아프리카의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원정을 준비하는 와중에 키루스 대왕을 머리 아프게 하는 일이 보고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활발한 동서양 간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 무역로를 통해 이동하는 상인들을 스키타이라는 유목 민족들이 약탈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무역 상권에 지장이 생기자 페르시아 입장에서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키루스 대왕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내가 직접 스키타이를 상대해야겠어 라며 준비를 하죠. 당시 스키타이는 여러 부족 국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키루스 대왕은 우선 외교 전략으로 스키타이 일파인 마사게타이족의 여왕 토미리스에게 구혼을 하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토미리스 여왕은 남편이 죽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키루스 대왕의 구혼 요청에 토미리스 여왕은 키루스의 구혼 요청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스키타이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야 라고 받아들여 결혼을 단칼에 거절하고 맙니다. 결혼을 거절당한 키루스 대왕은 스키타이와의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직접 스키타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스키타이는 예로부터 군기병이 아주 뛰어난 강력한 유목국가였기 때문에 아무리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해도 쉽게 상대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었죠. 쉽지 않은 전투가 계속되는 와중에 키루스 대왕은 한 가지 계략으로 토미리스 여왕의 아들을 생포하는데요. 아들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여왕이 키루스 대왕에게 아들을 풀어주면 페르시아와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알리게 됩니다. 키루스 대왕 역시 스키타이를 정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토미리스 여왕의 요구대로 아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데요. 극적으로 풀려난 아들은 자신 때문에 나라에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살을 해버리는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키루스 대왕은 크게 당황하고 토미리스 여왕에게 아들의 자살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이에 비통해진 여왕은 아들의 복수를 맹세하게 됩니다. 이후 스키타이와 페르시아의 치열한 전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페르시아 제국은 크게 패배하고 마는데요. 키루스 대왕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로도토스의 기록에는 스키타이 전투에서 죽었다라는 기록과 반대로 페르시아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냈다는 크세노폰의 기록이 다르게 존재합니다. 키루스 대왕은 전쟁 없는 세상과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꿈을 위해서 한평생 노력한 끝에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기원전 530년경 키루스 대왕이 생을 마감하고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위를 잇는데요. 캄비세스는 아버지의 확장 정책을 계승해서 이집트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지만 페르시아 본국에서 갑작스런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도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허무하게도 죽게 됩니다. 캄비세스의 죽음으로 키루스 대왕의 직계 혈통은 끊어지고 캄비세스의 측근 중 한 사람이었던 다리우스가 반란을 진압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위를 잇게 되지요. 정통성이 약한 다리우스였지만 다행히 키루스 대왕의 통치 이념을 그대로 계승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전성기를 만들어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를 옮겨 페르세폴리스라는 멋지고 아름다운 폴리스를 만드는 등 수많은 업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리우스 대왕과 아들 크세르크세스 왕 때에 그리스와의 세 차례에 걸친 정복 전쟁에 패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은 점점 쇠퇴해져 가는데요. 훗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하면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은 200여 년 동안 화려한 오리엔탈 문명의 꽃을 피우고 사라집니다. 훗날 크세노폰의 키루스의 교육을 읽고 키루스 대왕을 존경하게 된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를 점령했을 때 키루스 대왕의 무덤이 너무나 작고 소박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명에 쓰인 글을 보고 예를 갖추었고 그 누구도 훼손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무덤을 잘 꾸몄다고 하지요. 이복에 자네가 누구든 그리고 어디서 왔든 나는 자네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네. 나는 페르시아인의 제국을 건국한 키루스라네. 나의 뼈를 감싸고 있는 이 한 줌의 흙을 비웃지 말게나. 라는 비문이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란의 파르스주에 있는 키루스 대왕의 무덤 파사르가다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왕이라 칭송받는 키루스 대왕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서 그리스인과 로마의 지배 계층들의 모범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훗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는 4명의 이상적인 군주를 말했는데요. 첫 번째가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지도자 모세, 두 번째가 아테네 신화 속의 영웅 테세우스 왕, 세 번째가 로마를 건국한 로물리스, 마지막이 바로 키루스 대왕입니다. 이렇게 서양에서도 키루스 대왕의 리더십은 크게 존경받으며 오늘날까지 군주의 거울로서 키루스 대왕을 본받기 위해 많은 리더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의 유엔본부 2층에는 인권 선언문이라고 불리는 키루스의 실린더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진품은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원통에는 당시 키루스 대왕의 통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노예제를 폐지했으며 차별 없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등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조항들이었습니다. 타민족의 종교, 관습, 문화를 존중히 여겼던 키루스 대왕은 카리스마와 권위가 부각되는 리더가 아니라 배려와 공감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탄생과 키루스 대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